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거죠.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분은 준 게 없어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한 게 뭐 미국은 이제 외교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치더라도 영국에 34조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하고 우리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합동훈련한다. 영국하고 우리하고 합동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외교 모르는 사람도 뚱딴지 같죠. 뚱딴지 같은 느낌이 그다음에 들거든요. 사실은 군사력으로 비교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영국보다 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세계 국방비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영국보다 우리가 지금 모든 면에서 뭐 무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인데 갑자기 좀 저도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생뚱맞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서로 선물 보따리를 교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하면서 자국 내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 선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욕을 하겠죠. 야, 요번에 공장 좀 지어서 우리 일자리 늘리는 거 좀 선거에 도움되게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는 너네 안보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런 교환들은 있지만 영국 요번에는 조금 이 균형이 전혀 안 맞는. 제가 좀 여쭤보시면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은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G7 때 갔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우리한테? 혈맹 이야기 할 만큼? 영국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 예전 같은 뭐 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그런 국제적 파워는 없는 건 분명한데 영국은 영국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외교 무대에서 보면은 Five Eyes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영국은 아직도 Her Majesty, 아니 이제는 His Majesty지. 왕이 있는 나라지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와 다 외교 그거를 공조를 하기 때문에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이제 대기업들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신남방 정책이나 이럴 때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뭐 같이 데리고 인도도 가고 많이 가셨죠. 해외 진출 때문에 인도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이 세일즈 외교라는 것과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라는 것의 차이점들, 성과의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라고는 하는 것은 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이 어떻게 뭐 리비아나 이런 데서 먼저 외교보다도 먼저 뭐 업적을 세우는 경우도 간혹 예외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외교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외교력이 먼저 나서주고 웬만큼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떤 이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쭉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의 큰 틀 중에 하나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그런 외교력에 도움을 한 것은 절실했기 때문에 같이 갔었을 때 내지는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과 친구를 명확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경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제 무대에서 지금 이렇게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저는 의심이고요. 왜냐하면은 다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시장인데 이렇게 외교에서부터 자꾸 블락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경제는 넓혀야 된다. 저는 그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보수 정권들은 본인들이 이제 안보와 외교 잘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이번 정부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보수에서도 이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서는 이단하다. 보수에서조차도 이단하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9월 19일 날 남북평화회담 5주년 행사를 했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첫 서울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북방 외교 이거 다 시작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미국으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간 정도로 보수 정부도 물론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실리적 측면에서 외교력을 확장하려고 했고 경제 지평을 넓히려고 했던 게
저는 진보 보수의 구별 없이 그거는 공통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번 보수 정부는 그런 보수들의 외교적 기본 근간으로부터도 이탈되어 있는 정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북중러 그 외교 관계도 그렇고 중동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통 보수 외교를 했던 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거 뭐지? 이 정도의 지금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어떤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과거 역대 보수 정권들도 실용주의 국익위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념 편향적이다. 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진보 정권보다도 더 과감한 접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태우가 그렇죠. 중국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국교를 정상화시켰고 소련 문제도 그렇고. 소련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볼 때도 감탄스러운 그런 행보를 보이셨고 뭐 박근혜도 많은 뭐 잘못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국가 정상으로서의 처절한 정말 그 외교 전투를 보였던 게 저희가 분석해도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짰던 외교의 틀이 쭉 뭐 진보 네, 보수 정권이든 맞습니다.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도 그거가 좋은 부분은 승계를 분명히 했고 더 확장했고 더 깊게 했고 이번 정부는 그런 맥락에서도 분명히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야당인데 네네.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 외교 활동이라든가 네네. 정당 외교 또는 국회 외교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외신 관리라든가 네네네. 뭐 예를 들자면 야당 대표가 타임지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인데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안타깝죠.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어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외교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외교부를 통한 외교는 야당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외교부는 당연히 대통령 정부거니까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공적 외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공공외교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다른 공적 라인이 아닌 그 나라의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은 내지는 네트워킹은 야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하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서도 좀 국회의원으로 좀 역임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국에 있는 지국장들만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한 외교관들하고도 가끔 뭐 만나서 뭐 맥주도 먹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나 영국 그쪽 분들이 누구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워하세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네들하고 좀 더 많은 정보나 이야기를 좀 통해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오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오해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이 취합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보수지로부터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미관, 뭐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왜곡돼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해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또 자기 본국에 보고를 하겠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래 누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전 세계는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교환 내지는 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그들이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DP라고 표현을 하는데 PPP에 비해서 너무 그게 부족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니네 편을 들래 저쪽 편을 들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너네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너네 또한 우리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고 당이라 하더라도 뭐 외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주고 경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김성권 의원이라고 네네. 로버트 김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분이 미국 관련해서 많이 역할 하셨죠.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방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잖아요. 야당인데도 집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타임지에 나갈 만큼의 외교적인 관리라든가 외신 관리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야당이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우린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전 제일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지금의 정부가 뭐 불만족스럽고 뭐 너무 많이 내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여론이 됐던 유럽 여론이 됐던 우리의 국익에 맞게끔 움직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